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판매 실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플랫폼에 상위 노출돼서 제품만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력 있는 셀러들은 내가 진짜 팔리는 제품을 찾고 기획만 잘하면 1페이지 최상단에 올라갑니다. 결국엔. 네, 우선은 속옷 정리함 같이 볼게요.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검색량이랑 이 탑 86개월 매출액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검색량도 나쁘지 않아요. 검색량도 1만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검색량도 나쁘지 않고, 두 번째로 탑 80 매출액. 탑 80 매출액이 한 8,400만원 정도 되죠. 8,4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도 나쁘지가 않다. 매출액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3,500만원보다는 높아야 되고 1억 5천만원보다는 낮으면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검색량이랑 매출액을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1등에서 한 2, 3등의 셀러들을 또 봐줘야 되는 거예요. 셀러들을 보고 이 셀러들이 우선은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1등도 중국산이고 2등도 현재 중국산입니다. 1, 2등 모두 중국산 제품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1등 같은 경우는 월 매출액이 한 300만원 정도,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2등 같은 경우는 월 매출액이 240만원. 1, 2등 셀러가 지금 월 매출액이 한 2, 300만원이 나오죠. 월 순수익이 그래도 한 100만원은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특이하네요. 이런 어떤 키워드를 들어가시든 간에 일단 경쟁자를 보면서 나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셀러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원의 제품을 팔고 있죠. 3종 세트로 해서 2만원에 팔고 있고, 그 다음에 2등 셀러는 한 칸만 해서 4,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1, 2, 3단계가 일단은 다 통과가 됐어요. 검색량도 괜찮고 매출액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왕초보 키워드 찾는 법 일단은 말씀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는 검색량이랑 매출액을 본다. 그 다음에는 경쟁자들의 원산지를 체크한다. 세 번째는 경쟁자들의 수익성을 판단한다. 네 번째는 봤을 때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납 정리용품, 그 인테리어 용품 중에 하나잖아요. 인테리어 디자인적 가치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제품이에요. 디자인적 가치도 중요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기능적 가치, 수납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이제 제품이라는 거죠. 두 가지 다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내가 어떤 상품을 가져올 거냐,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저렴하게, 이런 셀러처럼 저렴한 전략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가격이 낮으면 상위 노출이 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구매 안 하고 한 두세 개씩 구매를 하니까, 그런 전략으로 저렴하게 가는 전략이 있고, 이 셀러처럼 비싸게 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키워드는 운이 중요해요. 내가 판매하려는 플랫폼, 네이버든 쿠팡이든 오늘의 집이든, 이런 곳의 그런 소비자들의 취향, 이런 걸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가 아니면 솔직히 내가 고른 제품이 잘 통할지 안 통할지 솔직히 알기 힘듭니다. 아니면 이 프리미엄 셀러처럼 사진을 정말 잘 찍던지, 사진을 정말 잘 찍으면 어느 정도 무난한 제품을 가져와도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키워드는 한 번은 도전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수 셀러들이 수준이 엄청 높진 않거든요. 보면 이런 것들 다 중국 사진 같아요. 쳐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중국 사진을,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진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그냥 1등을 하고 있죠. 이거 중국 사진이네요. 상세 페이지가 다 중국 사진인데 지금 키워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만하다. 근데 너무 힘을 줘서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줘서 들어가지는 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키워드는 괜찮습니다. 1688에서 좋은 상품 후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후보를 찾으셔가지고 한번 가볍게 업로드 해보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쿠팡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쿠팡은 조금 힘든 키워드로 보입니다. 우선은 로켓 상품 비율이 너무 높고 쿠팡 상품 지표가 좋음이 아니죠. 이거를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우리가 네이버에 또 팔아도 돼요. 쿠팡을 보니까 이렇게 세트로 많이
많이 파네요. 이렇게 쿠팡에서도 영감을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키워드 들어갈 때 대부분 다 네이버는 4,000원, 8,000원 이렇게 단품으로 파는데 이 셀러가 세트로 해서 지금 잘 됐죠. 그래서 쿠팡도 한번 가보니까 쿠팡에서 지금 리뷰가 많은 이 제품들이 대부분 다 세트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네이버에서 세트 구성으로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쿠팡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 키워드는 원피스 앞치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검색량이 6,000회, 매출액이 지금 너무 높죠. 매출액이 거의 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검색량이 한 6,000회면 이 6개월 매출액이 많아도 한 1억 정도가 나오는 게 평균치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데 1억이 평균치여야 되는데 지금 5억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이 원피스 앞치마가 메인 키워드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메인 키워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을 하냐? 카테고리 들어오시면 원피스 앞치마보다 큰 게 뭐예요? 앞치마잖아요. 앞치마랑 똑같이 이렇게 한번 펼쳐봅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한번 보고 이런 제품 팔고 있고요. 앞치마에서는 원피스 앞치마 보면 제품이 일단 다르네요. 상위 노출되어 있는 제품들이 다르긴 한데 조금 내리면 상품 목록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가 엄청 섞여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매출액이 5억 가까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일단은 이럴 때는 상위에 있는 잘 파는 셀러들 한번 봅니다. 월 매출액이 한 200만원. 셀러 마스터로 분석을 해볼게요. 월 매출액이 한 200만원. 여기도 200만원, 월 매출액이 200만원. 여기는 80만원 정도네요. 400만원으로 팔고 있는 데가 있고, 한스데이에서 키워드 여러 개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잘 파는 것 같은데, 데코 에버. 전반적으로 키워드 자체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1페이지에 위쪽에 있는 셀러들한테 매출액이 집중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1페이지의 중하위권에 있는 이런 상품들도 매출이 꽤 잘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잘 파는 셀러들 위주로 원산지를 보면 국산이고요.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한스데이는 자체 제작을 했다 하고, 여기도 국산이겠죠. 당연히 똑같은 스토어니까. 지금 월 매출 200만원이고, 여기도 국산이네요. 원산지 국산 제품. 그다음에 여기도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어요. 근데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성이 막 중요하진 않아요. 앞치마라는 게 뭐 방수가 뭐 된다든지 뭐 여기에 뭐 타이머 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앞치마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디자인 감각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대표님의 촬영 기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진입하면 이 셀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월 매출 한 300만원 되는 이 한스데이랑 싸워야 되는데, 한스데이가 사진을 지금 너무 잘 찍고 있죠. 근데 대표님이 이 정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스튜디오가 내 근처에 있다, 이 정도 이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충분히 이쁜 앞치마를 고를 수 있다,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산을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산에서 이쁜 앞치마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국산 제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원피스 앞치마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상품 공급의 문제, 내가 지금 기존의 경쟁자보다 더 우수한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디자인 감각. 이 셀러가 지금 굉장히 이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잘 찍었는데 나도 이만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나도 이런 모델, 그냥 여리여리한 그런 모델이 있다, 내가 사진 찍어서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판매량이나 그런 요소로 분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보실 때 쿠팡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쿠팡의 로켓 배송 비율이 굉장히 높죠.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쿠팡에서 무슨 제품이 또 잘 팔리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쿠팡에서도 한스데이가 팔곤 있는데 단조로운 제품이 조금 잘 팔리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원피스 앞치마인데 그냥 똑같은 셀러가 같은 키워드에서 되게 많이 팔고 있죠. 이게 네이버랑 쿠팡의 좀 차이점인데, 쿠팡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음전이 가능하거든요. 모음전으로 여러 개의 상품을 한 상품에서 파는 게 유리한데, 쿠팡은 그게 아니에요. 쿠팡은 한 상품씩 이렇게 판매하면 좋은데, 네이버는 기획전, 모음전으로 최상위 키워드 최상위를 먹잖아요. 근데 쿠팡에서는 모음전을 안 하더라도 내가 네이버에서 원피스 앞치마를 여러 개를 팔고 있다, 그러면 쿠팡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려서 그 키워드 자체를 장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들을 보니 방수 안 되고
포켓이 없어 불만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방수 어느 정도 되고 포켓이 있는 앞치마면 경쟁력이 있나요? 이 제품의 본질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원피스 앞치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작업복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업복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냥 앞치마가 아니라 원피스 앞치마를 검색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여자분들이겠죠. 특히나 원피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이거는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디자인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의 리뷰에 뭐 방수가 안 되고 포켓이 없어서 불만이다.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능적인 요소보다 고객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디자인적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보면 알 수 있죠. 월 매출 400만원 제품 사진 너무 이쁘죠? 월 매출 300만원짜리 제품 사진 되게 잘 찍었죠? 그 다음 월 매출 200만원 제품 뭔가 제품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조금 더 낮죠. 우리가 자수가 되고 국산 원자재를 쓰고 이런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게 얼마나 이쁜지 앞치마를 입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이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제품이다. 대표님께서 이 키워드에 들어가실 거면 기능적인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현금 바인더네요. 일단은 이것도 갑자기 검색량이 튄 경우네요. 갑자기 검색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럼 일단 검색량은 빼고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1억 정도면 괜찮죠? 그러면 이 현금 바인더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 바인더를 사는지 볼게요. 뭐 생활비 챌린지, 뭐 생활비 줄이기 이런 거를 하려고 구매를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수익성도 괜찮죠? 경쟁자들이 월 매출이 한 400만원 나오고 월 매출이 한 200만원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1등은 월 순수익이 200만원 정도 나오고 마진율을 50%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등은 한 1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겠네요. 이제 원산지도 보겠습니다. 수익성을 체크했으니까 원산지 보면 1등 중국산, 2등 국산. 근데 중국산 제품이 일단 1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괜찮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단계는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를 키워드만 대충 봤을 때도 생활비를 아끼는 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찾으시나 봐요. 근데 1등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어요.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네 번째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1등이 상세 페이지를 꽤나 잘 만들었습니다. 2등을 한번 볼게요. 2등은 조금 못 만들었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은 게 대표님 네이버도 네이버지만 제일 좋은 게 지금 쿠팡이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은 키워드를 지금 라이브에서 공유를 주신 것 같은데 뭐 다른 분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표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수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키워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네이버인데 쿠팡에 빨리 업로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 로켓도 지금 없죠. 거의 반반이죠. 그래서 잘만 상세 페이지만 좀 괜찮게 만드시면 성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쿠팡에서 잘 파고 있는 셀러 볼게요. 상세 페이지가 경쟁자들이 잘 만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쿠팡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스큐가 좀 많긴 하네요. 스큐가 많긴 한데 이 부분은 대표님께서 조금만 들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쿠팡도 지금 보시면 스큐가 많지 않아요. 스큐가 한, 둘, 셋, 넷, 5개 5개 정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쿠팡 이 셀러랑 5개 정도 가져오셔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 키워드가 좋은 점이 상세 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잘 만든 셀러들이 많이 없어요. 잘 만든 셀러들이 없고 굉장히 방향성이 열려있다고 해야 되나? 셀러마다 상세 페이지의 방향성도 되게 다를 것 같고 잘 만들기만 하면 압도적인 상세 페이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품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 셀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품이 너무 많잖아요. 구성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서 어떻게 조금 설득을 하느냐가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여기 보시면 상품 종합 지표도 좋고 쿠팡도 아주 좋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셀러들의 상세 페이지의 문제점이라고 꼽으면 이렇게 복잡한 다이어리의 특성이기도 한데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저도 지금 제품을 한 2, 3분 보고 있고 대표님들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한눈에 딱 안 들어온다는 거죠. 현금으로만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아이템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만든다고 하면 챌린지 형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뭐 기획을 해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작 나쁘진 않은데 저는 생활비 30만원으로 한 달 살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게 움자를 넣었을 때 상세 페이지가 더 효과적인 거는 일단 고객이 제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세 페이지들은 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사용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면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상품을 기획을 한다면 현금 30만원으로 한 달 살기 챌린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현금 뭐 5만원짜리 2장, 만원짜리 몇 장, 5천원짜리 몇 장을 준비해서 바인더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서 바인더 앞부분에다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생길 때마다 기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사용 대비 신용카드로 했을 때 월 평균 얼마를 쓰던 사람이 월 평균 소비가 얼마나 줄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가 너무 방향성이 열려져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기획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촬영을 하세요. 대표님 수강생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유료 강의에서 제가 제 제품 사용 설명서 영상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금 바인더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 상단이나 아니면 여기 쿠팡에도 이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누 받침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 받침대 보면 괜찮네요. 검색량 1만 회 안 넘죠. 제가 3,500만 원보다 높아야 되고 1억 5천만 원보다 낮으면 이제 왕초보 키워드다 했는데 지금 검색량이랑 매출액 모두 왕초보 키워드에 해당을 합니다. 1단계는 통과이고요. 2단계 경쟁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자 여기 구매 건수도 비누 받침대 굉장히 높네요. 월 매출액이 한 30만원, 월 매출액 40만원, 월 매출액 60만원, 매출액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 자체가 수익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수익성에서 막힌 거죠. 전부 다 월 매출액이 100만원을 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잘 파는 셀러들의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키워드 1등 셀러가 상세 페이지가 나쁘지 않네요. 상세 페이지를 좀 되게 너무 깔끔하게 만들었고 2등 셀러가 좀 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 이거를 쿠팡도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도 또 별로 안 좋네요. 쿠팡으로 하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이 너무 많아요.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별로 안 좋더라도 경쟁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그런 경쟁 강도가 너무 낮으면 또 도전해 볼만한데 이 제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수익성도 낮은데 경쟁 강도도 지금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월 매출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익성도 낮고 셀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키워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 순서대로 확인을 해볼게요. 배달조끼를 한번 보면 검색량은 좀 낮아요. 검색량은 좀 낮은데 매출액이 꽤 높죠. 매출액이 9천만원, 매출액이 꽤 높은 편입니다. 1단계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팔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서 실제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원산지가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산을 팔고 있는데 1등 국산이네요. 매출액이 0원으로 나오죠. 매출액이 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도 수익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월 매출액이 한 100만원 나오네요. 근데 배달조끼가 이 정도로 계절성을 좀 타나요? 겨울에는 좀 안 팔리네요. 대충 생각해봐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조끼가 아니라 패딩 입으시잖아요. 겨울에는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쿠팡이 괜찮네요. 쿠팡이 로켓 배송이랑 제트 배송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즌성이 조금 있어요. 제품 자체가 키워드를 보더라도 여름에 패딩 안 입는 여름쯤에 봄에서 여름쯤에 이 제품이 조금
조금 많이 팔립니다. 일단 지금 조금 준비를 해서 들어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매 건수가 6개월 내 구매 건수거든요. 6개월 내라고 하면 한 올해 5월부터 275건이 팔렸다는 거죠. 총 매출액 한 700만원. 여름에 한 이 상품으로 한 100만원씩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조금 팔리기는 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작아서 이 키워드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시즌성 제품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경쟁자의 그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건수를 그대로 판매가랑 곱해버리면 이 셀러가 올해 여름, 가을 동안 얼마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수익성을 또 대표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자동차 인형. 이런 인형 같은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인형 같은 이런 키워드는 웬만하면 대표님들께서 이런 지재권이랑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지금 이 제품이 잘 팔리죠. 이 제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지재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걸 있는 걸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경쟁자들 이렇게 다 팔고 있는 걸 보면 그 안 유명한 인형일 확률이 높아요. 중국산이죠. 정석은 이 그로빗이라는 이 인형에 한국에 상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게 있으면 이제 팔면 안 되겠죠. 하지만 상표나 디자인권이 없으면 이렇게 팔아도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표랑 디자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에서 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로미 상표 지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고소를 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상표나 디자인권을 키프리스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셔서 판단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반짝 팔 수는 있겠죠. 지금 보니까 이 그로밋이라는 인형이 유명해져서 반짝 팔 수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걸 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좀 많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팔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나는 돈 벌 거다 하면 문제는 없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장기적으로 이 제품을 팔 수 있을까? 차별성이 있을까? 결국에는 내가 나만의 상품을 브랜딩을 해서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조금 더 비싸게,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형 같은 제품은 차별성이라든지 마케팅적 요소를 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형이라는 거 자체에 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그런 키워드나 제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쿠팡도 한번 보시면 항상 좋아요. 쿠팡에 벌써 팔고 있네요. 이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중간증권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고 또 키워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판매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다가 사입으로 넘어오셔도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사입으로 시작을 하셔도 돼요. 제품마다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3개 업로드를 목표로 해서 여러 개를 업로드한다 이런 방식으로 쇼핑몰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팔릴만한 제품 키워드에 진입한다예요. 근데 웬만하면 팔릴만한 제품이 위탁으로 잘 없어요. 그래서 사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7-80%가 사입으로 시작을 권장. 웬만하면 사입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위탁 제품인데 좋은 제품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위탁으로 시작했다가 추후에 사입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둘 다 하시길 권장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사입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첫째 주에는 사입 소싱에 올인을 합니다. 사입 소싱에 올인을 하고 제품 구매까지 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첫째 주에 구매한 제품이 언제 오겠어요? 중국 제품이 언제 오겠어요? 12월 한 말쯤 돼야 오겠죠. 중순에서 말쯤 돼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주차 3주차에는 위탁 제품만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 제품이 오기 전까지 위탁 제품만 계속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사입 제품이 오면 사입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들고 썸네일 만들어서 사입 제품 업로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 제품이 터지는 게 있다. 위탁 제품이 터지는 게 있으면 사입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과일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장에 찾아가지고 과일을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같은 걸 위탁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매매에 있는 이런 위탁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다든지 1688 이렇게 중국 사이트에 있는 거를 우리가 사입해와서 판다든지 그 판매 방식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건 판매 실력이다. 팔릴만한 제품이랑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에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를 적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님. 초보 키워드를 찾고 판매할 제품을 찾았고 썸네일 상패로 경쟁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싶으면 후발주자로서 리뷰나 판매 건수를 보통 몇 개나 쌓아야 하나요? 꼭 초보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후발주자로 리뷰를 몇 개 쌓아야 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리뷰는 10개에서 20개만 쌓아도 충분합니다. 리뷰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핵심은 팔리는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근데 팔리는 아이템은 무슨 수를 써도 1페이지 최상단에 올라갑니다. 결국에. 그래서 리뷰를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셀러들은 신제품 런칭할 때 리뷰 2-3개만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판매 실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판매 실력이 없고 플랫폼에 상위 노출돼서 제품만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은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력 있는 셀러들은 그 리뷰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팔리는 제품을 찾고 기획만 잘하면 리뷰가 몇 개가 있든 어차피 나중에는 1페이지 최상단에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내 판매 실력이 올라와야 되고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팔리는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팔리는 아이템을 찾으면 리뷰를 많이 안 쌓아도 1페이지 최상단으로 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름 제품 판매로 리뷰가 어느 정도 쌓여서 내년에 유사 제품을 살 계획인데 유사 제품을 기존 제품 옵션에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봐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리뷰가 어느 정도 쌓였는가에 따라 다르다. 리뷰가 막 몇백 개가 쌓여있다 그러면 이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새로 등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사입을 해서 기존에 팔던 거 팔고 새로 가져온 거는 또 새 상품을 등록을 하든 옵션에 추가해서 판매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내가 유사 제품으로 도전한다 그러면 쿠팡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사실은 키워드랑 상품을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라서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키워드나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거를 뭐 광고 세팅이나 어떤 광고를 돌리느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 광고가 진짜 잘 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쿠팡 광고가 진짜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등록을 해보시고 판매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가방 지금 보니까 딱 봐도 하면 안 될 것 같죠? 왜 하면 안 돼요? 매출액이 너무 높죠. 제가 이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보다 낮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니 가방 크로스백인가요 혹시? 미니 가방 크로스백까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제품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가방 들어오시면 검색량은 1만 회인데 매출액이 지금 너무 높죠. 매출액이 16억이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 들어왔을 때 이런 제품을 기획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올 매출액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되죠. 이런 제품을 왜 하면 안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매출액이 너무 높아요. 이 매출액이 너무 높으면 일단은 위험하다는 신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니 가방 키워드 위주로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미니 가방이란 키워드를 딱 쳤을 때 이 1페이지에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미니 가방인 것만 있어야 그게 진짜 좋은 키워드인 거예요. 보면 어때요? 이게 누가 봐도 미니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제품만 이렇게 위에 있어야지 미니 가방이란 키워드가 우리 초보 키워드로서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미니 가방을 쳤는데 이 미니 가방이 아니죠. 상위 노출된 상품들이 이게 미니가 아니죠. 이런 것들 미니가 아니죠. 그리고 미니라는 기준도 사실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한 거는 이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가 아니다. 좋은 키워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예시를 한번 찾아보고 이런 미니 가방을 하면 안 되고 무슨 키워드를 우리가 해야 되냐 크로스백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괜찮은 키워드가 있는지. 자, 이런 키워드가 진짜 왕초보 키워드의 후보가 될 수 있죠. 개구리 가방이라는 키워드가 딱
봐도 보세요. 개구리밖에 없죠. 이렇게 개구리 가왕밖에 없는데 매출액이 얼마예요? 3,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왕초보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초보 키워드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한 달 검색량이 얼마예요? 1000보다 높고 1만보다는 낮은 거. 그 다음에 탑 80 6개월 매출액이 3,500만원보다 높고 1억 5천만원까지 낮은 거.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개구리 가방밖에 없는 이 매출액이 한 5천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 가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중국산. 오, 근데 이게 쿠팡이 지금 지표가 되게 좋죠. 지표가 되게 좋은데 판매자 로켓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돌이 이거를 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쿠팡도 한 번씩 가주면 좋습니다. 쿠팡이 지금 경쟁 강도가 되게 약해서 이런 제품들 한번 내가 판매를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 하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